좋아요, 구독.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현대차이고요. 매수가는 24만 9천 원입니다. 비중은 30% 지금 현재 싣고 계시는데요. 바로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이렇게 빠졌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차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됩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 현대차를 바라볼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늘려보기 이전에 작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2023년. 여기만 보는 겁니다. 어떤 이슈가 가장 컸습니까? 밸류업에 대한 거 말고. 현대차의 매출이 삼성전자를 넘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차트 위치가 어땠느냐? 바닥에서 올라가지 못했다. 왜? 외국계 기업들이,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도로는 내연기관의 매출만으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대차는 아니죠. 전기차도 수준급이었었고 수소 관련해서 조금 한 발 뒤로 후퇴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 차트가 나오는 거죠. 장기 차트를 봤을 때 지금 2020년부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 시점에서는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입니까? 15만 원대였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 한번 하락했던 그 위치에서 차량의 판매량이 늘어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시국에. 외출도 하지 말라는 그 시국에 나왔었던 이 고점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의 그 고점을 조금이지만 넘어갔다. 그렇다면 적정 주가로 바라봤었던 15만 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차트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바닥까지 내려왔었던 종목이 고점을 돌파했으니 지금부터는 적정 주가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적정 주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핑크색 지지선,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내려갈 때는 못 사도 올라갈 때 이 자리 뭡니까? 매수가죠. 목표가죠. 그런데 목표가 내려오면 여기서 익절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마찬가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익절 가격이 어디입니까?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려오면 그 자리가 익절가가 되겠죠.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가 놓쳤습니다. 내 평균 단가가 24만 9천 원이에요. 본전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익절 언제 해야 되느냐? 저한테 오색선 받아가셔서 파란색 저항선 내려오는 날 있을 겁니다. 그때 절반 익절하시고 그 다음 날 이탈하면 전량 익절,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여기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는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주가가 하락하면 22만 1천 원을 이탈하는 그 자리에서부터는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본전월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22만 1천 원 이탈 시에 비중을 조금 더 실어라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엑셀세라퓨틱스고요. 지금 매수가 6,900원에 갖고 계시면서 비중은 23% 싣고 계시는데 오늘 6,200원대 종가 형성하면서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댓글도 있었어요. 괜찮을까요? 토라 선생님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얼른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엑셀세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죠? 가장 중요한 거. 상장된 지 600거래일 넘지 않는 종목은 건드렸다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저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6,900원의 매수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는 종목입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규 상장주인 만큼 종가 기준으로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현명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냐? 4,905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마이너스 27%가량 되실 거란 말이죠. 여기를 이탈하는 것은 두 눈 뜨고 지켜보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 보통 종목을 설명드릴 때 기업 분석 같이 보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줄기세포, 배양에 관련된 주, 유전자 관련주 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유전자 관련주 작년에 올라갔었던 그 붐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크로젠을 비롯해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연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도 없을 뿐더러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장되기 이전부터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나오는 이 실적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안 됩니다. 왜? 상장되고 나서 나오는 그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 언제 상장됐습니까? 올해 7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2분기 실적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못 믿습니다. 3분기 실적부터는 이것이 엑셀세라피틱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줄기세포 관련주는 아직까지 크게 붐업될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달라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줄기세포를 알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화장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의 매출로 줄기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라는 것.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런 이슈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온다면 주가는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두 가지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 있죠? 가격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얼마냐?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입니까, 고점이? 9,760원. 9,760원을 넘어가면, 이 자리를 넘어가면 더 큰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을 넘어가고 상장 때의 고점을 넘어가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려간다면 이 자리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옳은 판단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놀다가 한번 뚝 빠지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야 될 텐데 지금 형상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그림입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여기서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이대로 야금야금 내려오면 깨질 겁니다. 그러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갈 때는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절대적으로 진입해서는 안 되는 자리죠. 그렇다면 엑셀세라피틱스를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 그때 다시 진입하셔서 익절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섣부르게 물량을 들고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버티는 것만으로도 많이 버티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4,905원까지 내려오면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릴 거고요. 반대로 상승한다면 9,760원을 넘어가는 순간 10,000원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을 찍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990원에서 물량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 여기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12,900원까지. 그래서 올라갈 때는 분할 익절하지만 내려갈 때 분할 손절할 만한 위치는 아니다라는 것. 아무런 근거의 잣대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원칙, 이것만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늘 주의하라라고 당부를 해주셨던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9,760원 넘어가면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4,905원 아래로 내려가면 손절하라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앞으로 추후 향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색선 기법까지 꼼꼼하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명은요. 휴마시스고요. 매수가 2,350원.
2,950원, 비중 현재 20% 씻고 계십니다. 코멘트 있었어요. 계속 보유하면 본전 근처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이 종목 가능할까요? 참 좀 많이 속상합니다. 많이 속상한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 결국 근거잖아요.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올라가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휴마시스는 여기까지 나눠서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은 뭐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구간이다. 왜? 휴마시스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 결국 진단키트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휴마시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과거 시점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시점의 적정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늘려볼게요. 얼마 정도 나오나요? 대략적으로 5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500원에 잡아놓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현재로 돌아와 보면 어떻습니까? 500원이 아직 한참 멀죠. 먼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 최근에 있었죠. 뭘로 있었습니까? 갑작스럽게 코로나에 대한 이슈 그리고 원숭이 두창 엠폭스와 관련된 이슈로 한번 진단키트의 붐이 일어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움직임이 결국 종목에 진입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차트를 길게 늘려보니까 와 이렇게 올라갔었던 종목이 여기까지 오면 이거 박앤세일 구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과거에 보여줬었던 적정 주가가 현재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진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분석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연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2020년까지 그렇게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종목이 2022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뚝 끊긴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 작년부터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감기 정도로 치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진단키트가 이제는 더 이상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방어가 되고 정배열로 돌아서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뉴스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휴마시스 지금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저점을 또 이탈했어요. 1489원. 그리고 하나 더. 핑크색 지지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내려오기만 하지 반등 안 나오잖아요. 이 그림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만 나와줘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바닥 잡혔구나. 지금부터는 한번 올라가 볼만 하겠구나.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에는 그냥 무턱대고 기다려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 하지만 아직까지 희망을 놓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 종목은 1860원이 제 기준의 손절 가격입니다. 그래서 1860원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건데 1860원을 이탈하는 순간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미 손절할 자리가 지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시죠. 최근 만들어진 저점인 1489원 이탈하면 손절,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미래가 좋지는 않습니다. 미래가 밝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손절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기보다 다른 종목, 좋은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전념하시는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많이 속상합니다. 이 종목 1489원 이탈 시에 손절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차트뿐만이 아니라 이슈, 실적까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앞으로 이 종목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면은 솔트웨어고요.
있는데요. 매수가 지금 1,250원입니다. 비중 현재 5% 싣고 계시는 걸로 나왔는데 코멘트 있어요. 오늘 많이 내렸는데 올라올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에 다니까 종목 그리고 내일 보셔야 되는 관심 종목 설명드릴 때 두 가지 먼저 보는 게 뭐였죠? 첫 번째, 저점 찍은 지 얼마 됐는지 보죠. 자, 저점 찍은 지 얼마 됐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600거래일이 넘었고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걸립니다. 뭐가 걸립니까? 시가총액이 400억도 되지 않는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뭡니까? 저점을 찍은 가격이 동전주다라는 거. 그죠? 이걸로 이 종목은 끝입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됩니다. 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준 이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기 이전의 가격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다시 탈출 기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볼 때 이 종목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AI 시장이 빅테크들이 바라볼 때 2027년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외국에서는 메타와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분명히 엄청난 테마로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점 찍은 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예요. 왜? 아무리 미래를 바라봤을 때 좋은 먹거리라 하더라도 그 좋은 먹거리를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시기가 됐을 때 이 종목이 존재치 않는다면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장 폐지를 바라볼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거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부채율은 줄어들면서 유보율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도 와 이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저점 찍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았고 바닥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 동전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동전주를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 종목 1250원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격도 얼마 크지 않죠. 그렇다면 박스 그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디까지는 적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상장된 지 오늘로써 1273거래일째죠. 그렇다면 1273거래일 중에 최근 하락이 나오면서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바닥을 만들고 있는 가격 구간 보수적으로 잡아보면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그렇다면 이 가격 구간에서 우리가 익절해야 되는 건 대략적으로 파란색 저항선인 1570원 정도. 1570원 정도 목표가를 산정하시는 겁니다. 자, 목표가가 설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1570원에 도달할 때 전량 익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라면 절반 익절을 하고 남은 물량은 내 본전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 가져가 볼 겁니다. 왜? 추세의 전환 시그널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바닥권까지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익절 가격을 산정해 놓으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